아니었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니만 재밌게 놀아. 아, 빨리 해. 아, 봅시아서 애들하고 애들이 놀려서 충격. 네, 3, 4학년 때 뭐 훔쳤다가 들킨 다음에 60대 맞았다고 거짓말했다가 60대를 또 60대를 맞아서 충격. 진짜 그거 왜 거짓말한 거야? 아, 그냥 장난을 했다가 다시 장난이야 라고 하려 했는데 아니 그 처음에는 정훈이 그때 맞았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잖아. 정훈이 아빠 너무 심하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아이고 그건 거짓말이야. 첫 번째 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닌 할머니 손을 키워준 나.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좀 멀어 보였던 생각이 난다. 학교에 들어가도 엄마가 총무님이라는 사실이 쪽팔리고 부담스럽다. 아 그랬어? 또한 엄마가 좀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다 보니 엄마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도 잘 보여야 된다는 부담에 예의를 엄청 차렸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 우리 제라상해? 빨리 기억하세요. 엄마 뒤에 오는 아빠. 하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참 좋아했는데 아빠는 날 혼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아빠는 혼낸 적이 없다라는 걸 문맥이 좀 맞다. 좋아했다. 그래서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지. 알았어요. 하루는 아빠가 내 월드콘을 먹어서 아빠한테 던진 기억이 있다. 절대 빨강색으로 축구 안 해. 학교는 벽시학교 가기로 했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촌 동생이 또 일반 학교 다니니까 영어도 막 잘하는 것 같고 일본 가서 영어를 사촌 동생이 다른 사람이랑 하는데 소외되는 느낌도 들었고 좀 보면은 사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좀 특별한 애들 다니는 그런 학교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뭐 가족들은 막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있는데 나는 야 뭐야 대안학교라는 대학 가는 데나 입사하는데 그런 데는 대안학교라는 꼬리표 같은 게 꼬리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앞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나갈지 걱정도 되고. 배낭님 어디로 가? 아직 안 정했어요. 지금 정하러 가요. 가자. 먹었어? 요? 여기는 처음 와봐. 진짜 처음 먹었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쟤는 공부 못해서 절로 갔나? 다니지 말래요 거기. 다니지 말래요. 바로 오빠가 저희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다니는 데로 가래요 계속. 그래서 일반으로 다니는 게 학력 인증도 되고 막 그렇잖아. 인증에서 나오네. 그니까 그것도 재밌는 곤충이에요. 근데 문제가 나는 고모가 하는 말이 나는데 네가 좀
중학교 때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그냥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자, 햇별, 간식만 가져가. 네. 은서야 같이 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야. 난 위에 것만 담자. 그래. 허연수 쟤는 신경도 안 쓰죠. 꽉 잡아. 빙글 생명을 담겠습니다.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작잖아. 그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중3이니까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딱히 학교라고 정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졸업하면은 너무 길이 많잖아요. 저는 딱히 앞으로 학교를 갈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졸업하면은 약간 성인이 되는 거죠. 밥은 서로 나누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 그때쯤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런 2주매치 설이야. 네. 이거 뚜껑 없었죠? 왜 이렇게 어색해? 이렇게 큰 카메라가 있는데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쁘게 나와요? 누구랑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결국 누구랑 뭉치게 되고 누구랑 붙어 있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는데 그런 싸움은 기싸움 맨날 해요. 진짜 많이. 근데 청소년 과정 올라오면 그거는 좀 사라지죠. 다 같이 노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뭐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온 게 우리는 한번 크게 싸우고 싶어도 크게 못 싸운다였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싸우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관계면에서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틀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모두 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반 전체는 모두 다 힘들어져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야기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일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우리는 힘이 너무 약해. 이거 네가 필요해. 추워요 선생님. 싶었죠. 아이 추워. 추운데 옷을 왜 벗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학교에 9년 동안 다녔잖아. 근데 제가 나가서 딱히 일반 학교 다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좀 그런데 왜냐면 너무 똑같으니까 9년 동안 한 걸 또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전
빨리 이 현실과 싸우고 싶은 거죠.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들어가서 부딪혀 보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집에 가려는데, 마루 가려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안 갔어? 외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많이 제일 친한데? 저희 반에서? 왜냐면 우경이 자체가 좀 이렇게 벽을 워낙 무너뜨린 애라. 이런 거 쓰지 말라고요, 갤럭시 거야. 그래, 스티브 그것 때문에. 야, 기사 봤냐? 스티브 잡스 죽었다고 뜨는데, 스티브 잡스 죽어서 삼성 주식 올라감 이렇게 떴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야 돼. 제가 저번 주에 정한 고민이 나는 17살 때 뭘 할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감은 안 나지만 벌써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아직 17살에 뭘 할 건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직 어디를 갈 극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 차근차근 해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막 다른 어디 학교 가겠다는 애들에 비해서는 많이 빈약한 편이라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네, 학교는 안 가고 극단 인턴 갈 생각인데, 아니 좀 놀던가. 내가 이 대안학교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런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나? 아쉬움이나? 아쉬움이라기보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저가 9년 동안 이 애들이랑 이 벽시라는 활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속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나가면 우선 만나는 사람부터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없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7명이 없이 제가 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여기에 나가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여기를 나가기는 할까? 이런 느낌조차 아직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약간 벽시학교만 계속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도 다른 대안학교 가고 싶은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아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하긴 하는데, 내가 조그만 공간에서 지냈구나라는 걸 계속 알게 돼요. 다른 학교를 찾아보고 다른 공간을 만날수록 벽시라는 공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 지내왔구나 약간 생각이 들긴 드는데, 벽시라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 되게 좋은데 그 밖을 나아가는 건 되게 힘든 거구나는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구나? 뭐 그런 거? 네. 물 짜고 한다, 바보야. 열정이야. 다음은 니다 이랬어. 갑자기 얘가 완전 차갑게. 얘가 어렸을 때는 그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한 중학교 1학년 후반기, 2학년 초반기부터 이제 가족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있을 때 부모가 같이 있으면 뭐 그 이해는 돼요. 왜 그러나 하면은 부모 앞에서 이렇게 모범생이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 같이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한쪽에서 이제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하기도 하지. 왜냐면 주말만 되면 식구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가서 굶기만 하니까. 어제 전화를 하는데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얘 없어 집에 요새. 그래서 저는 집에서 진짜 말이 없어요. 진짜 책만 봐요. 집에 있을 때가 더 없구나. 집은 자는 장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야, 김경희, 너 밥 벌써 다 먹었어? 좀 남아있어요. 어? 좀 남았어? 야, 사나. 오늘 그래피티 갔었어, 너? 하루 종일 행사만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행사만 했다고. 무슨 행사? 무슨 관광지 청소년 어쩌고 하니까. 그래피티 하는 데서? 나는 장기야도 우리 산이 때문에 알게 되고, 나? 너 좋아하는 음악 보고 있잖아. 야, 사과 먹자. 그 만원 누가 빌려왔냐? 은결이 빌려왔어? 무슨 싸우는 거나 같은데? 선생님. 그럼 뭐냐, 사나? 아빠 비오라 그런 만화 뭐야, 제목이? 기억 안 나. 뭐 요리, 그거, 초밥왕 말고. 이제 산이도 어쨌든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등학교도 선택을 하고 이후에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나름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에 같이 상의해주기 바라는데 이제 산이는 그거를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알아서 해라든지 그러면 이제 창년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말이 딱 끊고서 피하니까 맛을 다루기 맛을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섭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좀 섭섭하고 이성적으로는 제가 이제 성장돼 나가는 과정이로구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빠의 그늘은 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하여튼 마음은 좀 섭섭한 거예요. 만화 들어놓고 벌써 다. 인삼.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냐고. 엄마, 왜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말을 걸어요? 좀 말 좀 해봐. 넌 아까 거기 행사 끝날 때까지 있었어. 공연도 끝나고 밥 뒤풀이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먹었어요. 왜 뒷부분을 안 했는데? 현진쌤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설거지를 하시고. 야, 설거지해라. 얘가 설거지. 우리하고 재영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지. 고등학교 과정 하는 거는 산이 생각을 존중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제 생각을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이가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고민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산이도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떤 경계를 이제 산이가 두는 거죠.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른 부모처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애를 그냥 글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같이 나누면서 본인이 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적점은. 우리 집에 소설이 진짜 어때요? 그렇죠. 그럼 소설은 다 내 책이고 엄마 아빠는 다 마지막 강의 뭐 이런 건 아니고. 20일이나 아니면 한겨레에서 나온 시사인이나 그런 잡지 신문 같은 걸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한진중공업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거기 공부를 하다가 김진숙 위원님이 위에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선생님이 우리 모두 다 김진숙 위원님께 편지를 써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 또 쪽지를 각자 나눠줬었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걷다가 제가 써온 편지를 접어갖고 이제 넣었죠. 따로 편지를 쓰진 않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기사를 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에 제가 그게 됐다 그래서 하고 쳤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댓글에 짜증나게 사람들이 욕을 써놓은 거예요. 두 인간이 있는데. 그리고 짜증나갖고. 그걸 몰랐네. 나 댓글 안 읽어보니까. 저도 안 읽어봤다가 좀 궁금해갖고 내려보니까 무슨 대안학교에도 정교조가 있네. 무슨 각하한테 보내는 편지냐. 이러면서 써있자. 진짜 짜증나갖고. 그들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그들이 옳고 한데 저는 그쪽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희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한진중공업 사태로서는 더 커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희망코스를 되게 좀 반대하는 여론이 크잖아요. 만약에 자기네들 아빠나 엄마가 거기 한진중공업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거기 그 사회의 모순 같은 경우를 너무 쉽게 만나요. 그런데 이제 그 모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세계 속에서 어떤 한 측면인데 아직은 이제 시야 자체가 그거를 딱 만나면 세상은 왜 이래?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단순하게 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구조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기에 저런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김진숙 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물론 이제 애들이 살아나가는 사회의 한 지점이지만 사회랑은 여러 지점 속에서 그런 모순이 있는 건데 저희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제 그런 모순을 부딪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기서부터 계속 그게 하니까 그게 쟤들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때로는 이제 우려되고 그러죠. 이것은 제가 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맞춘 게 나. 어떻게? 그냥 이게 무조건 답이 수당을 다 하고 오자. 야, 우리 여기. 나올 수 없어. 원래 남자가 여자라고. 저희 청소년 동아리 행사예요. 다섯시 와주세요. 다섯시에 와주세요. 멘트가 너무 어색한가? 약간 저희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일반 학교 애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1등만 하기 위한 기계들처럼 생각하고 근데 막상 다들 살아있고 다들 재밌는 게 뭔지 알고 오늘 공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5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걔네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뭐 똑같이 볼 것 같아요. 내가 쟤네 좀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만약 내가 일반 학교를 갔으면 나도 그 애들처럼 진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생활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진짜 궁금해요. 삶을 2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 같은 거 거다가 포트폴리오래
그 뭐지? 뭔가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갖다 붙이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하루잖아요, 하루. 그 실제로 뭐 산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대단히 존중하는 한편 그런 것들이 실제 삶이나 자기 생활에서 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항상 첫 발을 내디디기까지 뭐 망설이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저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잘 안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뭐 발을 내디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진로에 대해 얘기하는 게. 확실한 게 없으니까. 해봐도 안 될 거야 혹은 뭐 이제 이렇게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이제 결단을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 성은쌤이랑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기억났어요. 넌 고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2011년 벽시 터다지기 한마당 열이모여 하나가 되는 벽시 터다지기 한마당에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벽시 가족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는 2011년 벽시 터다지기 한마당 여는 행사 전체 여는 마당이 이곳 자연반 앞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행사에는 여러 가지 마당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마당들과 각종 여러가지 체험마당들과 그리고 전시마당, 판매마당, 먹거리마당 등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람들은 다음에 한솔이네 아버지가 이 색소폰을 부신다고. 작년에 저희 위반 졸업생 형들이 마침보람해요. 그 졸업하는 건데 그러면서 다 개인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서 꿈이 확실하지 않은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아니 나머지는 다 자기 갈 길을 정했어요. 기특하게도. 근데 그 형 혼자만 너무 얼버무리는 거예요. 저 완전 내년 내 모습이잖아. 맞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조명이 있어서 하나도 앞에가 안 보여요. 저희가 원래는 통일반이 뭔가 벽시학교를 이렇게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벽시학교 노래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너무 저희가 만들기엔 조금 가사가 신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조그맣게 통일반의 노래를 만들어보자라고 했어요. 출발선이 있어요. 근데 출발도 안 해보고 돌아와 버리는 거야. 난 어차피 해봤자 못할 건데 왜 하고. 그래서 성현쌤이 맨날 그 말만 해요. 제발 이 출발선만 넘어봐라. 넌 다 잘할 것 같아. 그게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제일 큰 습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훈쌤한테 세뇌받아서 그래 나도 한 번은 출발해봐야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 반복되는 일상도 버거울 때가 있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반복되는 실수도 끝이 없는 고민도 결국 다 과정일 뿐이야.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아. 두 팔을 펼쳐 이 세상을 둘래. 그렇게 나는 살아가 볼게.